네, 안녕하세요. 예, 원산지 관리사 자 문제풀이 시작입니다. 자, 문제풀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원산지 관리사의 그 원산지 국제 원산지 정보원에서 나온 이 문제집, 요 기출 문제집이 정리가 여러분 되게 잘 돼 있는 책이에요. 예, 그래서 뭐 기출 문제 해설이나 뭐 어떤 해설 뭐 어떤 이렇게 뭐 근거나 이렇게 정리가 되게 잘 돼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나 이론 파트에서 말 그대로 내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요렇게 개별적인 문제로 이해하셔도 충분하게 합격하실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잘 되어 있는 책입니다. 네, 제가 이론집은 조금 제가 뭐라 그랬었잖아요. 좀 이렇게 편집이 왜 이렇지? 뭐 이랬는데 이 원산지 이 관리사의 요 문제집, 요 기출 문제집은 진짜 잘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그쪽에서 좀 미진했다고 생각하시면 요거는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이게 공부를 해주시면은 반드시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꼭 지켜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자, 여기 말씀드린 대로 요거를 이제 지금 시간장으로 6시간 안에 다 끝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 이걸 전부 다 제가 프리해 드릴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말 그대로 한뭐 중요한 거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개념을 좀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1번부터 1페이지 관세법 통칙부터 한번 보시죠. 자, 우선 1번은 그래도 풀어 봐야 되겠죠? 자, 1번 한번 보세요. 다음 중 관세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관세는 최종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납부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뭐로 개념 잡으면 되죠? 바로 관세는 간접세이다. 예, 기억나시죠? 그래서 간접세의 가장 쉬운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조세. 즉 국가의 세금을 내는 사람하고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조세가 바로 간접세라 그랬죠. 네, 그래서 바로 관세가 그런 간접세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2번 보시면은 관세는 물품에 부과를 징수하는 대물세의 성격을 갖는다. 예, 물건에 부과하는 대물세. 그래서 반대말이 대인세라 그랬죠. 네, 그래서 관세는 수입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 맞고요. 다음에 관세는 물품을 수입 신고할 때마다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수시세이다. 그래서 반대말은 정기세라 그랬죠. 그래서 관세도 정기세적인 성격이 있는 개념이 있긴 하다 그랬어요. 바로 뭐 월별 납부제도. 예, 근데 그건 일부의 개념이고 대부분은 수시세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칙적인 개념에서는 3번이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관세는 우리나라는 관세 면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아니죠. 우리나라는 관세 포괄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거죠. 관세 면제주의는 관세 포괄주의의 반대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4번 보시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에서는 뭐 관세의 성격 여기서 이제 됐고요. 바로 3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용어의 정의. 예, 용어의 정의는 여러분 좀 잘 보셔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우선 용어의 정의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잘 체크하세요. 자, 그럼 관세법상 용어의 정의 등의 설명이 틀린 것은이라고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 우리나라의 선박이 공해에서 채취한 수산물은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에 해당된다. 자, 우선 여러분 이런 식의 문제는요. 이렇게 당연히 뭐 지식이 확고하게 여러분 돼 있는 분은 상관없습니다만 그런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 끊어서 개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끊어서 개념을 잡는다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어떤 수출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어떤 그 정의를 보면 어떤 요건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 수출의 여러분 정의가 뭐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수출의 정의는 뭐죠?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 그게 바로 수출의 정의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식의 개념으로 나왔을 때 어디까지가 내국 물품, 외국 물품을 가르는 파트이다. 이런 걸 딱 끊고 개념을 잡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수출의 정의는 뭐다?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 그거 맞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한 수산물.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당연히 내국 물품입니다. 그럼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 수출 맞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끊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다음 2번 보시면 보세구에 장치된 보세구 장치물품의 보수작업 결과 내국 물품에 부과된 외국 물품에 부과된 내국 물품은
우선 여기서 이제 끊어버리셔야죠. 그쵸? 예, 그럼 여기서 끊어버리시면은 요거는 보수 작업의 결과 외국 물품에 부과된 내국 물품은 뭐로 취급을 한다? 외국 물품으로 취급을 하죠. 그래서 이게 외국 물품 의제 규정에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 이유는 다 아실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럼 외국 물품은 수입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당연히 외국 물품은 수입 신고의 대상이죠. 그렇죠? 그럼 그 수입 신고의 정의가 뭐였죠?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거. 그거예요. 그게 바로 수입의 정의였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국 물품 이런 물품 이 물품은 외국 물품이니까 외국 물품은 수입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거죠. 즉 수입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 파트는 여러분이 지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뭐 이게 뭐 부정의 부정 막 이런 걸 막 이렇게 문장에서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좀 아는데도 틀리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런 거는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가장 여러분 문제집을 푸는 좋은 방법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문제집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절대로 처음에 공부할 때는 답을 보지 않고 풀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을 확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푸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답을 보지 않고 풀었는데 맞았어요. 그러면은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 부분 파트, 이 파트는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나중에 틀린 문제만 딱 이렇게 체크해 놓고 또는 맞았지만 뭐 말 그대로 확실한 이유를 모르고 맞췄어요. 이런 문제만 표시해 놓고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직전에 그것만 한번 쑥 훑어보고자면 엄청나게 여러분에게만 맞는 딱 요약집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그냥 항상 답을 보면서 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여러분의 실력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말 그대로 나는 이론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 이런 분들일수록 반드시 답을 보지 말고 문제를 꼭 풀어주세요.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뭐 요구하자면 그 문제 푸는 시간도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문제 푸는 시간 역시도 최대한 짧게 잡으셔야 돼요. 제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시간은 30초인데 30초는 너무 좀 박하면은 처음에는 1분으로 시작하세요. 근데 뭐 보시면은 대부분 1분은 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점점 좁혀 가셔 갖고 30초, 좀 30초 좀 너무했다 싶으면 40초로 잡으십시오. 예, 근데 뭐 이렇게까지 훈련이 필요한 뭐 시험, 원산지 관리사 시험은 이런 식까지의 훈련이 필요한 시험은 아니에요, 솔직히. 하지만 뭐 그렇게 연습해 놓으시는 것이 보다 더 확고하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